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지난 4월에 개막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관람객 수가 석 달 만에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순천시와 조직위원회는 800만 명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며 안도하고 있지만 이미 시작된 여름철 폭염과 장마가 큰 걱정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개장 84일 만에 관람객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목표 관람객 수 800만 명에 성큼 다가선 겁니다. 500만 번째 입장을 축하하는 꽃다발과 기념품, 선물도 푸짐하게 준비했고 나머지 300만 명을 맞을 채비도 이미 마쳤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 이렇게 찾아와서 이런 행운을 갖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원박람회는 이제 석 달이 아직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 8분 중에 1분이 지금 이 정원박람회장을 다녀가셨습니다. 평일인데도 정원박람회장 곳곳은 하루 종일 인파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한여름 폭염과 장마는 여전히 걱정입니다. 여름에 줄어든 관람객이 가을철 흥행 저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여름철 대책 마련에 주력해왔습니다. 시원한 물놀이로 피서를 즐길 수 있는 워터파크를 무료로 운영하고 시크릿 가든의 얼음 동굴도 손을 봤습니다.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있는 형형색색의 양산 우산을 빌려주고 그늘에서 쉴 수 있는 통나무 의자와 안개 노즐 같은 시설물도 대폭 늘렸습니다. 오천광장 수면부에는 4,000송이의 연꽃을, 노을 정원과 가든스테이 주변에는 여름꽃을 심었습니다. 시골 마을 풍경을 옮겨놓은 개울길 정원에는 물소리를 들으며 앉아서 쉬고 물장구도 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보강했습니다. 개울길 정원은 우선은 맑은 물을 가져와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이 잘 우거져 있고요. 모래와 자갈을 넣어서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발이 다치지 않도록도 하고요.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그늘도 많아서 그냥 운동하기도 좋을 것 같고 동생하고 같이 여기 들어와서 그냥 걷기 운동에도 좋을 것 같다. 그늘이 많아서 여름이라 뭐 햇빛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되신 분들 많이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둔 정원박람회. 순천시와 조직위원회는 만반의 무더위 대책과 함께 비 올 때 더 운치 있는 정원을 만들기 위한 장마 대책까지 앞으로 남은 목표 달성을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 상공회의소 전 회장 시기에 공적 자금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원 조직에 사용됐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이번에는 상공회의소 운영 목적과 관계없는 단체에 수억 원의 기부가 이뤄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박용하 전 여수 상공회의소 회장은 재임 당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후원 조직인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에 수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후원금 명목으로 낸 기부금은 8천만 원. 상공회의소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기부금은 또 있었습니다. MBC 취재 결과 박 전 회장은 한 정치인이 설립한 사단 법인이자 본인이 이사로 있던 곳에 6년간 2억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먹사연까지 합하면 상공회의소가 낸 기부금은 3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상공회의소 내부 논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수 지역에서 발생되는 예산을 상위와 관계없고 여수 지역을 벗어난 곳에 기부금을 낸다는 것은 맞지 않다. 박 전 회장은 개인적으로도 먹사연에 기부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전 회장이 운영하던 폐기물 처리 업체와 사내 이사로 있는 업체 등 4곳에서 2억 5천여만 원을 기부한 겁니다. 특히 기부가 이뤄진 2020년과 2021년에는 폐기물 처리 업체가 소각로 증설을 추진하던 시기와 맞물려 그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개연성이나 의구심은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수사 결과가 말해줘야 되는 거고. 취재진이 박용하 전 회장과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여수 상공회의소 압수수색 당시 관련 회계 자료를 입수한 검찰은 이와 관련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전남 지역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의당, 전남도당 등 지역 정치권은 지난 총선에서는 순천 일부를 분할해 선거구를 구성했지만 공직선거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순천 선거구 정상화를 요구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해룡면을 원상복구한 뒤 순천의 갑과 을로 나누고 전남 지역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선거 전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가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 전남 지자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을 받았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가 1심에서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지자체장 가운데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건 강 군수가 처음입니다. 강 군수는 지난해 1월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지역 언론사 기자 한 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금품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군수는 돈을 준 건 사실이지만 당시 시점에는 지방선거 후보자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강 군수가 출마 의사를 밝힌 시기와 기부 행위를 한 시점은 불과 한 달 차이이고 출판 기념회 관련 선거법 안내 자료를 받기도 했다며 기부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과거 군수재임 시절에도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군수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군수를 비롯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남 7개 시군의 자치단체장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진홍 강진군수와 김성 장훈군수는 각각 항소심과 1심에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직위는 유지했고 박홍일 목포시장과 이상철 곡성군수, 이병로 담양군수, 우승희 영안군수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라남도와 고흥군이 녹동신항을 지방관리 연안항에서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변경 지정하는 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와 고흥군은 녹동신항이 도내 육상과 해상 운송망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제주 지역 물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역항으로 지정해달라는 지역민들의 건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타당성 논리를 개발하고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녹동신항은 연간 17만 대의 차량과 27만 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전국 각지로 100만 톤 이상의 화물이 운송되고 있습니다. 광양보건대학교가 대학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광양시와 교육부,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보건대 정상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광양보건대는 지역 보건인력 양성을 위해 내년도 신입생부터 자체 재원과 시 재정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며 광양시에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와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화순군이 월세 10,000원으로 임대 아파트에 살 입주자를 선정했는데 8대1이 넘는 높은 경쟁률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등 관련 문의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위기감이 커지는 현실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 과연 첫 번째 당첨자 언제 나올지 확인합니다. 와! 축하합니다. 602동 805 나왔습니다. 박수! 최근 화순군이 실시한 임대아파트 입주자 뽑기 현장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월세가 10,000원인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뽑힌 청년이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얼떨떨하고요.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지금 표현이 안 됩니다. 20평 아파트를 한 달에 임대료 10,000원만 내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 50세대 모집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 500명이 넘게 신청했는데 최종적으로 8대1이 넘는 바늘구멍을 뚫고 입주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에서 벗어났다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전 사회초년생인데 그러면 월급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월세로 나가는 돈들이 좀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월세 10,000원이면은 되게 큰 부분이 이제 좀 절약되는 거라서. 화순군이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한 배경은 인구 절벽을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감에서입니다. 전체 인구가 62,000명인 화순군은 지난해 178명이 태어난 데 비해서 4배가 넘는 780여 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9%에 이르러서 인구 감소 등 지방 소멸에 대비하고 침체된 군에 활력도 불어넣자는 취지였습니다. 만원 임대주택은 앞으로 4년 동안 4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인데 전국적으로 큰 주목을 받으면서 벤치마킹하려는 다른 지자체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가에다가 건의를 할 겁니다. 인구 소멸기금을 많은 주택에 앞으로 지원토록 해서 우리 화순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은 아파트를 해가지고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또 단순히 싼 월세뿐이 아닌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등을 통해서 육아와 보육여건 확충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베트남과 중국 등에서 온 2,000여 명의 다문화 여성들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전담팀을 꾸려 지원에 나선 것도 인구 문제를 풀어가려는 고민의 산물입니다.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려는 화순군의 파격적인 실험이 인구 절벽, 지방 소멸 시대 하나의 해법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신안 도초에서는 지금 화려한 수국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국 정원으로 가는 팽나무 오솔길도 명품이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름드리 팽나무가 심리에 걸쳐 이어진 오솔길. 시원한 팽나무 그늘 아래 형형색색 수국들도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완공된 이 숲길은 육지에서 섬으로 옮겨진 팽나무 760여 그루가 4km가량 심어져 있습니다. 길 양쪽으로 도열한 팽나무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국을 볼 수 있는 도초 수국정원이 펼쳐집니다. 꽃 모양은 물론 하얀색, 파란색, 분홍색 등등 색깔도 다양한 90여 가지 종류 50만 그루의 수국이 섬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잠시 맨발로 걷고 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자연적으로 원래부터 있던 길처럼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국도 너무 아름답고. 신안군은 코로나 이후 첫 축제에서 수국센터 등 쉼터를 건립해 관람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오더라도 전국 최고의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국을 심어진 곳이라서 많은 수국들을 볼 수 있는 많고 종류도 여러 가지의 수국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신안군 도초도 섬 수국 축제는 오는 25일까지 열리지만 그 이후에도 수국의 화려한 자태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며 더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일요일 오전 남해안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순천과 광양 20도, 여수 21도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 0.5m, 먼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만조 시각은 오후 12시 34분, 간조 시각은 오전 6시 40분입니다. 섬에서 마약류인 양귀비를 재배한 주민 4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여수해경은 지난달부터 특별단속을 벌여 여수 남면과 화정면 등 섬마을에서 양귀비 890주, 총 4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해경은 올해부터 양귀비를 한 주라도 몰래 키우다 고의성이 확인되면 입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주민들은 양귀비 씨앗이 텃밭으로 날려 자생한 것으로 보고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회 소병훈 의원은 꿀벌의 집단 폐사나 소멸을 농업재해로 규정하는 내용의 농업재해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가뭄과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각종 농업재해에 꿀벌의 집단 폐사와 소멸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양봉농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양봉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2만 4천 개 벌통에서 180억 마리 이상의 꿀벌이 사라졌습니다.